문제 두 문제밖에 안 농지법이 80개가 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요. 중개사법은요, 공부해 보시니까 알겠지만은, 뭐, 몇 명, 몇 제곱미터, 이런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법은 그 속에 정책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왜 만들었나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난공불락이 바로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라 해서 공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만큼 많이 하는 만큼 나중에 중개업 할 때는 전부 관련되는 게 많다는 거죠. 예. 지금 국가 지자체가 간섭하는 거 전부 공법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거 화살표 넘어가서 이거요? 왼쪽, 예. 네. 어? 마우스. 마우스. 이거 엔터 치고. 자, 개발 영역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공법 강의를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몇 년간은 저도 모르고 강의하는 게 많았어요. 하도 내용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정부가 바뀌고 법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게 공법입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넘게 하니까 이제 공법을 좀, 그죠?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근데 10년 넘어도 내가 아는 거하고 또 남들이, 그죠? 전달하는 거 또 다르죠? 그 이제 20년 지나니까 이제, 그죠?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준비할 때요. 분량 적은 과목은 한번 시작하면 한두 달이면 끝나는데 공부 분량 많은 거 한번 시작했다 하면 몇 달이 가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자, 개발 영역이라고 하죠. 개발 영역을 두 자로 줄이면 개발이죠. 개발. 자, 그럼 개발 반대말이 뭐죠? 보전입니다. 보전. 자, 그러면 개발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그래요. 인간이 토지에 미치는 행위가 어떤 거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걸 전부 개발 행위랍니다. 그럼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걸 개발 행위 허가라 그래요. 누구로부터 받죠? 시장 군수입니다. 그럼 저기서 시장은 모든 시장입니다.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구미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니고, 그죠? 시장 군수 허가 받아야 돼요. 만약에 허가 없이 개발 행위면 3년 3천만 원 징역벌금입니다. 우리 앞에 지역지구 구역 건축제한 위반 같은 거는 2년 2천만 원인데 개발 행위 허가는 3년 3천만 원입니다. 훨씬 셉니다. 근데 도시계획 사업도 개발 행위죠. 자, 도로, 공원, 학교, 철도, 이 도시계획 사업도 결국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시계획 사업은 어떤 개발 행위죠? 공적인 개발 행위죠. 국가지자체가 추구하는 공적 개발 행위죠. 이거는 개발 행위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왜? 도시계획 사업은 실지계획인가 이런 거 받았죠. 아까 왜 실지계획인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실지계획인가 받으면 개발 행위는 안 받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어떤 걸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럼 건축물 건축하면 건축법에 가면 건축허가 대상이에요. 그럼 국회 보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나머지 하나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어느 거 받을까요? 건축허가, 개발 행위 허가 어느 거 받을까요? 어느 게 좀 더 특정적입니까? 건축은 전부 개발 행위 맞죠? 근데 개발 행위라고 다 건축인 건 아니죠. 그래서 토지 분할하겠다고 개발 행위 허가 받았다. 그럼 건축허가 받은 거 봐서 건축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발 행위가 범위가 더 넓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개발 행위는 받은 것을 봐주는다. 거꾸로 개발 행위가 받다고 건축허가 받은 것을 보면 아니다. 공작물 설치, 공작물 반대말이 뭐죠? 자연물입니다. 그럼 자기 땅에다가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줄인 겁니다. 그럼 자기 땅 위에다 전봇대를 설치하고 타비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이런 게 공작물이죠. 그죠?
그럼 공작물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거기다 전봇대 세우고 기둥 세우고 탑 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내 땅에다가 내가 막 열심히 하도 돈독해가지고 탑을 하나 만든다. 안 됩니다.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 그게 뭐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런 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포장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하면 징역벌금 돼요. 공유수면 매립. 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물농장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전부 다 매립해고 못을 매립해가지고 땅 나눠 가지자 소유자들이. 그럼 안 되죠. 그죠?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자, 근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농사 짓는 거죠. 그럼 농사 지려고 논밭 갈 때마다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시장 군수한테 개발 행위가 받을 수는 없죠. 농사 짓는 건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토속 채취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산에 자, 뭐랄까요? 좀 중요한 토속 청송에 가니까요. 꽃돌 같은 게 나오는 동네가 있다. 그럼 비싸게 팔 수 있다고 더 가서 돌을 막 캐내면 됩니까? 허가 받고 해야 되죠. 그죠?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제외. 이건 무슨 뜻이냐? 토지 형질 변경.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한다고.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한다고 개발 행위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형질 변경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토속 같은 게 밖으로 빠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돼서 또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됩니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해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개발 행위를 이미 받았는데 그게 부수돼서 토속 채취 대행은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럼 토지 분할은 허가 받아야 돼요. 토지를 이렇게 법적으로 분할해서 파는 거. 왜? 토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면 나중에 건축물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분할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토지 합병은요? 자, 토지를 이렇게 두 개를 합병하는 거는 더 커지는 거죠. 건축물 못 짓는 거 그런 걱정 없죠. 그죠?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간자 지역이죠. 자, 도시 안에 주상공 말고요. 녹간자 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외곽지역 녹지지역에다가요. 건축 자재 같은 거 한 달 이상 쌓아놓으려면 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 없이 하면 징역벌금 처벌됩니다. 1개월 미만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건 허가 받아야 돼요. 내 땅인데도 그래요? 내 땅인데.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농림지역에는요. 자, 이건 어떻게 하죠? 화살표, 이거. 이거 타치 한번 더 하시죠. 예. 자,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어때요? 퇴비라든지 농작물 수확한 거. 이런 거 쌓아놓을 일이 많죠. 그때마다 일일이 허가받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까 왜 토지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거 허가 안 받듯이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놓는 것도 허가 안 받대요. 녹간자, 보통 우리 공법 가면 녹간농자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농은 빠졌죠. 요게 34회 때 시험 나왔어요. 농림지역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는 거죠. 허가 대상이다 하면 틀린데 아니다고 써놨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죠. 14일 이상 하면 틀립니다. 밑에 14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입니다. 허가 대상은 1개월 이상이지 14일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14일 이상이라는 말 어디서 봤다? 저 앞에 도시관리계획에 주민의견 청취할 때 공납 14일 이상 그런 거 본 적 있죠?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를 가지고 속이려고 문제 내는 겁니다. 1개월 이상. 자, 그 다음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토지 형질 변경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자, 보세요. 내가 땅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막, 그 안에 들어가지고 기계 가지고 막 땅을 고른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토지 형질 변경은 일단 허가 대상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세 번째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을 소반하거나 지목이 바뀌는 것, 아니면 인접 토지에 영향 미치거나,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로, 지목 변경 하더라도, 전 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다시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걸 단계별로, 그럼 나중에 문제지를 쭉 갈 때요, 어느 단계에서 멈췄냐에 따라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거 생각하고, 순서대로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문제 접목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요, 우리 요 노트를 펴놓고 문제지를 봐가면서 그죠? 밑에 해설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시면 돼요. 허가사항의 변경. 공법에서 인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다시 인허가 받아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개발령이 허가 받은 것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허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놓고 그 다음에 대폭 변경해서 그죠?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상의 변경은 다시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럼 경미한 변경은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단축이요.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경미한 변경이다. 원래 허가 받을 때 3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2개월로 단축했어요. 경미한 거죠.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연장은요. 연장은 경미한 거 아니죠. 허가 받아야 합니다. 단축은, 기간 단축은 허가 받지 않지만 연장은 경미한 게 아니니까 허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 원래 면적의 5% 범위안에 축소는 5% 범위에 축소는 허가 받지 않아요. 경미하다고. 그럼 축소 반대는 확대죠. 그죠? 확대는 허가 필요. 축소는 허가 받지 않지만 확대는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개발령 허가요. 허가 대상인데 아까 왜 토속 채취 여기 보세요. 토속 채취는 허가 대상이죠. 자, 그럼 내가 집을 짓는데 모래가 한 트럭 필요하다. 그걸 뭐로 돈 주고 사냐? 그걸 트럭 한 대 몰고 낙동강 강가에 가서 모래를 한 트럭 퍼담습니다. 야, 그럼 저걸 돈 벌었다. 자, 그럼 구미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개발령 허가 위반으로 3년 3천만 원 징역 벌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최대가 3년 3천만 원 그만큼 가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징역 벌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벌금 한번 내놓고 조심해야지. 그럼 다음에 봄이 됐는데 화분 만들려고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에서 들고 뒷동산에 가서 한옥 싹 파담다가 이거 내가 개발령이 하고 있네. 허가 신청하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토속 채취는 허가 대상이라 해놓고 뒤에 법조문에 가면 다음 정도의 토속 채취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공무원들이 요 허가받지 요 규모 벗어나는 거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그죠? 그게 맨 끝에 있는 이겁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토속 채취. 이게 법조문에 우리 기본서에 가면요. 몇 제곱미터 이하, 몇 세제곱미터 이하, 몇 센티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그런 숫자 나오거든 경미한 행위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에 포인트로 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첫째, 재해복구 응급조치요. 자,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막 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이 그죠? 예비군들 불러 모아가지고 모래주머니 만들어서 강둑에다 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래주머니 만드는 건 토속 채취죠.
강둑에 쌓으면 토지 형질 변경이죠. 누가 가서 개발행 허가 신청해라. 그럼 개발행 허가는 15일 이내에 허가 납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강둑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 대신 사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사후 신고죠.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작물 설치는 허가 대상이라 그랬죠. 근데 비닐하우스도 공작물이죠. 인간이 만든 물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녹관농자 지역에, 녹관농 지역이죠. 녹관농 지역에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밑에 물건 쌓는 행위는 녹관자였죠. 농은 빠졌죠. 농림지역은 허가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는 녹관농입니다. 그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돼요. 밑에다 적어봐요. 밑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허가 필요. 이렇게 적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허가 필요. 왜 그럴까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함부로 설치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자, 조성이 다 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거기다 건축물 지으려 해요. 물론 옛날에 개발행 허가 받아서 대지 조성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건축물 지으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았겠죠. 그리고 건축물 지으려면 토지 굴착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땅 파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자, 건축 허가 받으면 그 건축에 관련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함께 받은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다 완료된 대지에 여기는 더 이상 일을 할 거 없고요. 건축물 짓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땅 파는 거는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보니까 개발행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만 봐두시고 넘어가죠. 토지 분할. 아까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라 그랬죠.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지만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 토지 분할이요. 앞으로 돌아가 봐요. 앞에 토지 분할 있죠? 이 토지 분할 위에다가 갈로해서 적어요. 토지 분할 바로 위에 갈로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토지 분할 바로 위에다 허가 대상, 맨 앞에 허가 대상 토지 분할 바로 위에다 갈로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 31페이지요. 31페이지에 허가 대상 밑에 토지 분할 있죠, 그죠? 토지 분할 위에 갈로 해가지고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하고 갈로 닫고, 국계법이 아닌 다른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분할은 여기 개발령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왜 그렇죠? 토지 분할인데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럼 국계법의 개발령 허가라도 받아야 된다고.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았다면 개발령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고,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개발령 허가라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에 토지 분할은 허가받지 않는 분할입니다. 사도개설 허가 분할부터 5개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건설하려고 사도 허가를 받았어요. 개인이 사적으로 사도 내려고 시장 구석에 사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사도 길이 나버리면 토지는 자동 분할이죠, 그죠? 그럼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령 허가를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공공용지 분할, 행정재산 분할, 일반재산 분할, 요건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이에요. 그럼 국공유재산에 관한 다른 법률로 하는 거지.
개발행위가 국계법의 개발행위가를 받을 필요 없다. 도시계획실 이것도 공공재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의미까지 다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웁시다. 사공행일도오. 사공행일도오 분할은 허가받지 않는 분할. 이렇게 처음부터 해둡시다. 26개 33에 한 번씩 나왔는데요. 하여튼 사공행일도오 분할은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자. 이걸 가지고요. 의미 다 생각해서 공부하면 공법 하나만 가지고 한 3년 걸려요. 그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법령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분할, 다른 법에 인허가 안 받았으니까 개발행위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공행일 도오 분할은 허가받지 않는 분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를 시장군수에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시장군수는 허가할 때, 허가지라는 건요, 허가 신청 들어간다고 다 허가내 주는 거 아니죠? 허가내 줄 수도 있고 불허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의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기분 좋으면 허가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허가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에 맞으면 허가내 주고 안 맞으면 불허가하고 이거죠. 개발행위가도 그렇고 건축허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내키는 대로 허가내 주고 불허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의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내주고 안 맞으면 불허가하고 이겁니다. 그게 허가제입니다. 그럼 신고제는요? 신고하면 신고서리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허가제는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입니까?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1번은 암기사항이고요. 2, 3, 4, 5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자가 자기 토지 위에다가 자기 토지 위에다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허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시장 군수는 그자가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가 다음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첫째, 그 토지 주변에 공적인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 이게 전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한 공적계획, 즉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허가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개인이 하려고 하는 개발행위가 공적인 도시계획에 어긋나면 허가 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요, 구미시장이 어떤 동네 공원 만들려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도지사가 결정해놨어요. 근데 어떤 자가 그 안에 토지 소유자인데 거기다가 공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 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그럼 허가 내주면 안 되죠. 그죠? 사적 개발행위가 공적 계획에 어긋나면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적 개발행위가 공적인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 주면 허가 내주면 안 된다. 그죠? 이것도 둘 다 공적인 거죠. 그죠? 어긋나면 안 된다. 셋째는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것입니다. 자, 하회마을에 한옥마을이 쭉 있는데요. 그 안에 건축물 소유자가요. 그 건물 밀어버리고 새로 건축물 짓겠다. 완전 현대적인 빌딩을 하나 짓는다. 그죠? 암만 자기 땅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이루어야 허가 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저 유럽에 가면 지중해, 그죠? 지중해 주변에 바다 파랗고 옆에 하얀 건물 쫙 있고 아니면 빨간 건물 한 모여있고, 그죠? 그런 동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 적용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에 허가 내준다. 그런 식이죠. 그죠? 의원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넷째는 어떤 자가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개발행위를 하는데 시장군수에 허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그래 여기 들어가는 진입도로 건설할 거냐? 아니면 그 진입도로 건설하기 위한 땅 용지 확보할 거냐? 그래야 허가 내주겠다. 그죠? 이게 적절해야 허가 내준다 이겁니다. 여기서 시험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5개 적어놓고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아닌 것은 자금 조달 계획이 적합할 것. 이건 아니다.
허가 신청하니까 시장 군수가 그래? 그거 할 돈은 있냐? 이건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건 공적 개발 행위 아니고 사적 개발 행위죠. 그럼 개인이 돈 있나 없나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고요. 문제는 규모적합입니다. 어떤 자가 개발령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그 규모가 다음 면적에 적합해야만 해가줍니다. 다음 면적 미만일 때 허가 내줍니다. 미만. 자, 근데 그 다음 면적은 토지 형질 변경, 그 개발령이 하려고 토지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다음 면적 미만일 때 허가 내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죠? 보존 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어떻게 해요? 첫자 따서 보자 5천, 주상자생 1만, 공관농 3만 미만. 그래서 여기 적은 거 요거요. 요거 한 줄 가지고 외우면 돼요. 그럼 다 외우는 겁니다. 보자 5천, 주상자생 1만, 공관농 3만 미만. 마지막에 미만을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그럼 미만 반대가 이상이죠. 이 면적 이상으로 할 때는 사적인 개발령 허가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무슨 지역은 얼마 이렇게만 묻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개발령 허가 기준 면적이 작은 데서 큰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는 못 맞추죠. 그때 요거 한 줄을 적는 거예요. 자, 요거 한 줄 적는데 10초만 적죠, 그죠? 보호자 5천, 주상지생 1만, 공관농 3만 딱 적어 놓으면 작은 데서 큰 순서 같은 것끼리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요거 한 줄 외우면 이거 다 외우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이렇게 다 만들어. 나중에는 이런 암기사항만 또 프린트로 해가지고 내드려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죠? 틈 나눌 때마다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허가 대상 토지가 둘 이상 지역에 걸칠 때. 자,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기준면적 얼마였어요? 주상자생 1만이죠. 1만 미만이죠, 그죠? 공관농은 3만 미만이죠. 요거 미만일 때 허가 내준다. 이상이면 허가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의 토지가 우연히 경계선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둘 이상 지역에 걸치면 어느 지역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까? 다른 데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개발령 허가는 각각의 지역 규정을 적어. 이쪽은 주거지역 기준 1만, 이쪽은 공업지역 기준 3만 따로따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그게 뭐라고요? 각각의 지역, 자, 뭐라고요? 각각의 지역 규정을 적용. 이렇게 전체를 외우니까 이렇게 합시다. 각각의 지역 규정을 적용.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최대한 압축해야 외우기 좋죠. 각각의 지역 규정을 적용.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줍시다. 자, 이번에는요. 자, 도관농자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동네는 아직까지 관리계획 결정 못해서 지역 지정 못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 지정 못한 지역, 여기에서 어떤 토지 소유자는 개발령 허가 신청하면 시장 군수가 지역 지정 못했으니까 개발령 하지 마라 이럽니까? 그 지역 지정 못한 거는 행정청에서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지역 지정 안 된 지역이라고 해서 허가 신청하면 개발령이 허가 못 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허가를 내주긴 내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 기준에 맞춰야 돼요? 도관농자 가운데 행위 제한 제일 엄격한 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기준으로 허가를 최소한으로 해준 겁니다. 최소한으로. 함부로 마구잡이 난개발 못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한다? 제일 행위자는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밑에다 적어봐요. 인접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X죠. 인접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인접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X. 인접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제일 행위자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허가 기준의 지역별 구분이라고 있어요. 우리 용도 지역이 노관농자 세분하면 21개 지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3개로 가를 수 있어요. 시가화 용도는 다르게 말하면 밑에 갈로에서 개발 용도입니다. 시가화 밑에다가 갈로에서 개발. 어떤 지역이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은 개발용도 지역이죠. 여기를 다른 말로 시가화 용도라 그래요. 그럼 해당하는 지역은 어떻게 외워요? 시주상공. 시주상공으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 시주상공이라고 적어놨죠. 시가화 용도는 주상공이니까 시주상공. 그럼 이 지역은 허가 신청 들어오면 법에 정해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허가 신청 들어오면 법의 기준 맞으면 허가 내주고 안 맞으면 허가 안 내주고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유보 용도는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지역의 상황을 봐가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 또는 완화입니다. 그럼 강화할 거냐 완화할 거냐는 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여기가 유보 용도입니다. 자, 보존 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계생자죠, 그죠? 유계생자. 자, 보존 용도는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 있어요. 아까 유보 용도는 강화 또는 완화인데요. 보존 용도는 강화만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요. 강화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도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보존관리, 보존녹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자, 근데요. 이거 3개를 다 외울 수 없죠. 그럼 2개만 외우자. 그 위에 거 2개 외웁니다. 시주상공 유계생자 8자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존 용도 이러면 되죠. 자, 우리 종교 주문에 얻으시요. 시주상공 유계생자. 그럼 이런 문제 나오거든. 재빨리 적어요. 시주상공 유계생자 8자 딱 적어놓고. 그러면 시는 주상공이고, 유는 계생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고요. 나머지는 전부 보존 용도 그러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적용. 이거는 강화 또는 완화. 이거는 강화만. 아시죠? 그거 가지고 자꾸 연습하면 돼요. 제가 지금 도구를 만들어 드린 거고, 여러분 도구를 이용해서 자꾸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요. 내가 다 알고, 그러면 이거는, 그런 과목은 없어요. 그죠? 저번에 어려운 법을 가지고 한번 듣자마자 다 이해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골프 때 좋은 거, 비싼 거 하나 장만했다고 그날부터 골프 잘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쭉 자꾸 연습해야 되죠. 그죠?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야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공법도요. 제가 이렇게 도구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그걸 자꾸 이용해서 도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시수상공 유계생자. 그러면서 방법도 가르쳐 드려요. 요거는 외우지 말고 요거 2개, 요거 8자만 외우자. 요거는 적용, 요거는 강화 또는 완화, 요거는 강화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연습하냐?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하듯이, 그죠? 이제 문지지가 바로 연습장입니다. 그죠? 그걸 이용해서 자꾸 연습하면 돼요.
거지. 예. 자,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허가 절차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할 때는 계획서, 또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죠. 그럼 시장군수는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하기 전에 그자가 하려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 자, 그 근처에 혹시 공공시설 관리청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옆에 철도 역사가 있는데 여기 어떤 자가 토지 굴착 같은 거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오면 시장 군수는 이 공공시설 관리청에 물어봐야 돼요. 이자가 하려는 개발행위가 이 도시계 이 공공시설에 시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봐야 되죠, 그죠? 철도 선로부지 바로 옆에다가 땅 같은 거 파면은 그죠?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봐야 된다. 또 인근에 혹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계획 사업 한다 이겁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이거 허가 내줘도 되나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들 의견 듣는 거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의견 청취죠. 마우스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세요. 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죠. 근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다는 겁니다. 의견 청취하고 동의는 다르죠, 그죠? 의견 청취는 의견 듣는 거, 동의라는 건요,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견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떤 동네에 왜 재개발한다 하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받잖아요, 그죠? 몇 분의 몇 이상 동의, 의견 청취하고 동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17회 때 의견 청취 대신에 동의하고 나오니까 그게 그거 아닐까 싶어서 동그라미 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민의견 청취 아닌 겁니다. 우리 저 옆에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광역계획, 기본계획 할 때 공청회 할 때 그때 주민의견 있죠, 그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할 때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청취하면 주민들은 어때요? 대부분 어때요? 반대해요. 그죠? 내가 사는 동네에 누가 토석 채취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가 보세요. 그거 허가 내줘버리면 그 주변에 막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주민들 대부분 반대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의견 듣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계법상 주민의견 청취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의견 듣는 거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고 나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시장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허가 신청 들어오면 오늘 기분 좋으면 허가 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국토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좀 덜 중요한 거는 시장군수 밑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근데 다음에 개발행위는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첫째,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 5번이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그죠? 또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아니지만 좀 이따 나옵니다. 역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공적계획이죠. 근데 시장군수가 이런 계획 만들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어떤 자가 개발행위가 신청 들어오면 아까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어긋나지 아니할까? 그래야 허가 내준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이 계획 수립할 때 도계위 심의를 거쳤고,
그럼 허가 신청되면 이 계획에 맞아야만 허가 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허가 내주기 전에 도계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심의 걸릴 필요 없죠. 그죠? 도계위 심의 거쳐가지고 계획 만들어놓고 계획에 맞을 때만 허가 내주잖아요. 근데 허가 내주기 전에 다시 도시계획인도 불러 모아서 심의까지 또 거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계위 심의 거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 두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요거 말고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는데 4번, 6번 묶어봐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자, 법에 의해서 이런 평가할 때는 역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럼 평가할 때 심의 다 거쳤는데 그럼 허가 내주기 전에 또다시 그러면 이런 평가에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받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허가하기 전에 또다시 도계위 심의 거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 할 때도요. 시장구조가 산림사업, 사방사업 할 때 그래서 산사태가 났다. 그런 곳에 사방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사전에 도계위 심의를 다 거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다시 어떤 자가 개발행위가 신청 들어오면 또 도계위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사전에 미리 도계위 심의를 다 거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개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다시 도계위 심의를 거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34회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맞아요? 또 산림사업은 도계위 심의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도계위 심의 거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 개발행위가 신청할 때는 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도계위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수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입니다. 자, 15일 이내 줄 딱 치고요. 밑에다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라고 쓰세요. 개발행위 허가기간. 며칠요? 15일 이내. 그럼 15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합니다. 그리고 허가서를 교부해요. 기준에 부적합하면 불허가합니다. 그리고 사유 서면 통지를 합니다. 허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허가 신청 들으면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답니다. 아까 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했었죠. 그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도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개발행위 끝나면 원상복구 할 거냐, 적응할 거냐,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할 거냐, 하겠다면 허가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23회 때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법에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틀렸죠? 24회.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 틀렸다? 27회. 요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조건을 붙이는데요. 너무 과도한 조건을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개발행 한제가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건 붙일 때는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근데요. 조건을 붙이니까요. 허가 신청자는 일단 허가 받고 싶은 생각으로 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이행보증금 예치해라. 예치증서를 시장구청에 제출해라. 그리고 나중에 중공검사 받고 이행 여부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돈 가지고 대집행하겠다. 이거죠. 근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한마디로 공공지세죠. 이들은 예치하지 아니한다. 왜? 국가가 보증하니까. 예치금액이 얼마죠? 공사비의 20%입니다. 20%. 그리고 중공검사 받은 때 반환해줍니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를 위반한다는 건 뭐죠?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하면 위반이죠. 그럼 원상회복 명령합니다. 그리고 안 들으면 대집행하고 그 대집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다 적어봐요. 3년 3천만 원. 3년 3천만 원. 개발행위 허가하면 3년 3천만 원입니다.
자, 위반 옆에다가요. 3년 3천만 원. 제목 허가 위반 옆에다 3년 3천만 원 적어두세요. 자, 드디어 개발행위 허가 받고 나서 개발행위가 끝났습니다. 그럼 준공검사를 받아요. 자, 준공검사 대상은 아까 건축물 건축부터 시작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여러 가지 많았죠. 그 중에 다음에 4가지가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어떤 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런 것이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그럼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렇죠?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를 법적으로 분할하는 거죠. 공사한 게 없잖아요. 법적 분할이지 공사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준공검사 대상 아닌 것은 돼서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뻔한 거죠. 대상인 걸 외우지 말고요. 아닌 거 하나를 외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 쌓는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은 아니겠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고 골라라. 그리고 준공검사는 누구로부터 받는다? 시장 군수로부터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공공시설 기속이 나오는데요. 5시까지 계속 가면 조금 될 테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그죠? 네. 한 20분 더 하죠. 예.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5시까지 하죠. 그죠? 5시까지. 예. 5시, 한 4시 한 55분까지 합시다. 여기 5시 20분에 제가 차가 있어가지고, 열차. 아, 예. 예.